우리 시청자들 너무 마음도 답답하고 몸도 후덥지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이걸 그냥 편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확실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얼렁뚱땅하지 마라. 예, 보수가 그동안에 그냥 대충 뭉치고 덮어놓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쌓여오다가 네. 결국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진보나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 걔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실은. 네. 뭐 이재명 같은 사람,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뭐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얼마나 내부에 문제가 많은 조직이에요. 근데 그 조직이 그렇게 되게 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우리 독자들, 우리 국민들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투표소에 가면 어차피 둘 중에 어떻게 하나니까. 하겠습니까? 이당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이 보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 내린 결론은 저희는 비겁해서 망했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뭐가 삥 옵니다. 너무 비겁해. 아니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책임지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당이 네. 이꼴이 났는데 네. 내가 언제 친윤이었어? 나 친윤 아니야. 내가 뭐 윤석열 위해서 시위했어?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소환돼서 그 경찰 그 재판정에도 가고 특검에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판정에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여러 대통령들 그래, 이명박, 다 재판정에 박근혜 섰죠. 네. 재판정에 쓸 때마다 그래도 그분한테 혜택을 입고 그 계략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갔어요. 네. 가서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윤 어게인 외치던 사람들 왜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윤석열과 관계 없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판 받을 때 보면은 판사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잖아요. 네. 아는 놈이 있는지. 없죠. 심지어는 변호사도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 그랬더라고요. 네, 고립무원이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정옥 변호사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뭐 확인해봤더니 변호인 한 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머지를 못 구한다 지금. 못 구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쪽에서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네. 우리 보수 진영에 얼마나 변호사들이 많으세요. 누구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뭐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친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길거리 나가서 계몽령이라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무슨 뭐 친윤 윤어게인 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자기가 무슨 윤석열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린 명령 안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부하들이 대통령이 지시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고. 근데 내가 언제 지시했냐? 내가 언제 국회 들어가라고 그랬느냐? 언제 끌어내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느 시청자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부장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참 까마득한 후배 검사일 수가 있고 뭐 그런데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저 신문하고 대답하고 나중에 그 조서 만들어진 걸 3시간 5시간씩 또 변호사하고 토시 하나까지 다 검토하고 이런 모습 보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 통 크게 뭔가 좀 이렇게 모든 건 내 잘못이다. 예를 들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부하들은 제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군인은 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지시 안 했대. 그리고 경호처한테도 내가 지시 안 했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특검에 가서 검사가 묻고 대답한 거를 자꾸 수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결국은. 토시 바꾸고 예.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직접적인 지시로 간 것처럼 돼 있는 진술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추후에 보고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솔직히. 사실이. 워낙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그런 자꾸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본인이야 뭐라고 진술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하나라도 그게 자기 형량을 조금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감량할 수 있다. 아니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무슨 형량의 감령이 있어요. 그게 무기징역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지. 그렇게 돼 있지 내란법은. 네. 내란죄는. 내란죄 외환죄는 더 심하고. 그건 구속영장에는 외환죄 표현은 없는 그건 것 없었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별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잖아요. 법률적임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외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로서의 그런 권한은 다 없어져 버린 거고 그냥 잡범들이 그 검사 앞에서 아 검사님 나 이거 아니에요 이 표현 바꿔주세요 이런 것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쪼잔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도 윤호개인 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이제 지금 특검에 그 부장검사 2명이 들어왔다던데 거기 특검 조사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바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이라도 지금 외부로 흘러나온 말이라도 좀 대범하고 그러니까요. 국가 원수였던 분으로서의 그 품이라고 할까 도량이라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한테 무려 40% 포인트가 인상된 50% 관세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했더니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 대통령 보소나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을 자신은 그냥 관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브라질이 보소나로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이었고 현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이에요. 맞죠. 네. 룰라 대통령은 뭐 좀 두 번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었던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눈길을 보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그런 않아요. 건 아니고. 보스나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상당한 친밀도가 있다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 그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을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예.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생각해 보기에 예. 너 바이든이 초청해서 거기 가갖고 그 아메리칸 파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뭐 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좌파 성향 대통령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요. 예. 그런 것도 안 따져요. 내 개인적인 친분,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이익 얼마 내놓을래? 뭐 이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다 포기하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랬을 겁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너 약간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 뭐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스마트가 This guy is smart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명사심리에다 뭐 트럼프 타워 지어서 전 세계 관광객 다 불러 모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독재자한테. 그러니까 무슨 뭐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무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여기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다라고 뭐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얘기해 들으면서 네. 아이고 정말 국제 정세 너무 모르신다. 그때 그랬었어요. 네. 절대로 트럼프가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이나 정말 몇십조 싸갖고 가면은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언론들이 그나마 꽤 이 신뢰도를 두어서 보도를 하는 여론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게 세 차례 나오는데 월요일 날은 리얼미터, 그 다음에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 지표조사 NBS, 그 다음 내일은 한국갤럽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저희가 중요하게 인용 보도하는 이유는 그 조사들이 쭉 누적된 그 자료가 있고 그 바탕으로 해서 흐름을 볼 수 있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꽤 공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조사를 한다. 물론 조사할 때마다 함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번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거기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이재명 대통령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조금씩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군요. 고통스럽죠. 저희는 예.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저희가 한 자리 숫자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바로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괴로운 거는 뭐냐면요. 그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무슨 복싱에서도 카운터 펀치를 한번 세게 맞아서 예. 다운되면 네. 일어나면 그다음에 복구가 가능한데 네. 잠펀치를 계속 맞아서 아. 복부 공격을 계속 당하든가 뭐 이래서 잠펀치를 계속 지금 맞다가 비틀거리고 있는데 아직 쓰러지지는 않은 쓰러지지 상태. 않고 그러면서 계속 맞잖아요. 네, 그러다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딱 한 대 맞고 쓰러지면은 네. 이제 이거 세다가 네. 7, 8에 일어날 수가 네,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듯이 무너지듯이 다운돼 버리면 일어나기 힘든데 저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는 네. 우리 지지자가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갔던 사람들이 점점 더 저쪽으로 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뭐냐면 당 지도부가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당 지도부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하고 있고 비대위가 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대위가 다 친윤 비대위, 영남 비대위라고 하잖아요. 네. 다 영남의 중진들 뭐 이런 영남 이른바 그런 분들이 다 예전에는 장악하고 저희 있다. 시청자들께서 비대위원 몇 명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도 없고 솔직히 이번에 뭐 언제 치를지도 그 경선을 언제 치를지도 아직까지도 뭐 전당대회? 전당대회도 8월 중순께 한다면서요. 뭐 한다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8월 15일, 13일 한다, 15일 한다, 19일 한다, 20일 한다 뭐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뭐 하여튼 그 8월 중에는 한다. 민주당은 8월 2일로 결정이 돼 8월 있고 2일 뭐 그건 한참 전에 결정돼서 예, 가고 돼 있는 있고.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 염천에 누가 이 더운 날 전국을 그러니까 아마 그런 핑계 대고서 다 최소화해서 야야 그것도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러면 저희는 그나마 그 대표 경선을 통해서 이게 전기를 삼아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들도 관심이 없대요. 의원들은 2028년이 그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그때 총선이 있잖아요. 앞으로 2년 반,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예. 아유, 3년이나 남았어. 네, 그냥 난 몰라. 관심이 그마다 없다는 지역구나 좀 관리하고 그렇다는 그런 거죠. 상황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휴가 갈 거 다 가고 뭐 그러니까 과연 경선을 치르면 그게 무슨 흥행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흥행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경선을 해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지휘할 수가 있잖아요. 공천을 지휘할 텐데 선거에서 지면 또 바로 책임으로 물러나야 되니까 아하, 그런 게 있구나. 그게
그래서 공천에 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으로서의 도약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한번 거꾸로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이래저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분위기상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비겁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책임을 졌던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는 친윤 아니었어. 그리고 그때 한덕수 새벽에 한덕수 총리를 밀려고 했던 당내 구테타 다들 그 당내 구테타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 구테타 아니었어. 뭐 정상적인 과정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웃긴다. 아니 하얀 걸 빨갛다고 그러고 까맣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들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당이 참 제대로 된 당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사람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몇 명이 했어요. 젊은 김영우 의원 같은 사람이 저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이번에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권영세 권성동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인가요?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그쪽은 딱 버티고 있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무슨 딴 것도 아니고 그냥 탈당 정도잖아요. 솔직히 탈당했다가 나중에 선거 때 다시 무소속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당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난 지시한 적 없다 그러고. 뭐 저희 이제 유권자들이 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지도부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뭐지?